절대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안 올 것 같긴 해. 심리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보거든.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맞아. 그렇고 더 이상 늦어지면 내 집 장만 못 살 못할 것 것 같다. 같다. 월급 모아서는 내 집 장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신용까지 대출 받아서 해놓고 신용대출은 나중에 갚자. 이 생각으로 30대들이 무리하게 진출을 한 것 같아. 이건 좀 심리적인 거거든. 30대 신혼부부 아니면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들이 이 시국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하필 왜 이 시국에? 근데 이거는 시국도 시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 말아 사는 게 좋겠다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종잣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 30대의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 많지가 않지. 그 많지가 않은 돈을 가지고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얘기지. 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인서울에 20평대, 30평대 아파트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수도권이라도 내 집장만을 하러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은 무조건 사라고 할 거고. 나는 무조건 아니 사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고 할 무조건 거잖아. 사야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자기를 아마 안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아파트나 내 집 마련에 집착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지금도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뭐 집값은 언젠간 떨어질 거고 뭐 집값이 올라봐야 지금이 최대치로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진 않을 거고 그래서 뭐 꼭 굳이 내 집이 있어야 되냐 뭐 월세나 전세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였다라고 하면 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갔을 거기 때문에 굳이 막 내 집을 가져라 나는 이런 주의. 물론 있으면 좋지.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살아가다가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팔고 노후 자금을 한다던가.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위험하다고 생각은 나도 동의를 해. 그리고 우리가 최근 좀 무리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하고. 근데 그렇게 무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맞벌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선까지는 해야지. 지금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저축, 자기도 겪어봤잖아. 우리가 모으는 돈이 절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건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직은 젊으니까, 물론 50대, 막 60대 이렇게 됐을 때는 무리해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치, 뭐 젊은 부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수원에 사는 그 부부 걔네들은 젊잖아. 근데 둘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라고 할 것 같아. 그치. 아직 많이 젊고 우리보다 뭐 거의 10년이나 젊은 애들이니까 걔들 같은 경우는 결혼도 했고 하니까 뭐 집을 사라는 거에 좋다고 할 것 같아. 이게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되는 것 같아. 청약을 넣을 건지 아니면 구축을 살 것인지. 특별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고 신혼희망타운이 있고, 일반 청약은 30대가 당첨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청약 가점이 너무 낮아서, 현저히 낮아서 할 수가 없고. 근데 요새 경쟁률이 너무 세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뭐 50대 1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자녀가 둘은 있어야 당첨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약이 사실상 힘들지. 요즘에 애를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우리 주변만 해도 애 하나 이상인 집이 없잖아. 2명을 키운다는 거는 맞아. 3명은 내가 거의 뭐 3명은 당첨이 될 돼야. 것 같고, 좀 이런 판국이니까 차라리 구축이라도 내 집 장만을 한다면, 신혼부부 시작을 한다면 정말 오래된 아파트라도 한 채 사는 게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무리하지 않은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신용대출까지 끌어오는 건 어때? 양쪽 신랑하고 신부가 신용대출을 끌어와서 자기가 모은 돈 합쳐서 들어가는 거. 그건 좀 위험하다. 나는 그렇게까지? 아니면 그냥 모은 돈하고 주택담보대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자기가 그때 경매했을 때도 막 카드로 받고 했다고 해서도 약간 제정신일까? 근데 나는 그래도 만약에 신혼부부가 시작을 한다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왜냐면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는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함이잖아.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늘려가기 위함인데, 무주택 기간을 늘린다는 거는 청약의 가점을 얻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을 늘린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현재 청약 가점 제도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점 중반이 돼야 당첨이 되는데, 60점 중반이 되려면 20년 넘게 무주택자의 부양가족 수 3명의 청약 저축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무주택으로 끌고 가기 위해 빌라 전세나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게 낫다는 얘기지. 돈이 얼마 없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살면은 강남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여의도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 모아둔 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을 갭으로 사고 아파트를, 그리고 차라리 회사 근처에 월세를 살던가 전세를 사는 게 낫다고 보거든. 그러다가 이 아파트 값이 나중에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상급지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애 초기, 아니 결혼 초기였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 그걸 잘 몰랐어. 그리고 물론 지금 시기가 한 3년 4년 동안에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어버렸잖아.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치. 절대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안 올 것 같긴 해. 맞아. 현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심리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보거든. 심리로, 호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요 근래에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많이 샀다고 했잖아. 우리도 맞아. 그렇고. 맞아. 왜냐면 그들도 분명 우리와 비슷하게 느꼈을 거야. 아니면 나와 비슷하게 느꼈을 거야. 더 이상 늦어지면은 내 집 장만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된다. 지금이. 그치.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는 말이 그치. 있었잖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안 사면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와, 이거 월급 모아서는 내 집 장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신용까지 대출 받아서 해놓고 신용대출은 나중에 갚자, 이 생각으로 30대들이 무리하게 진출을 한 것 같아. 이건 좀 심리적인 거거든. 그렇게 30대들이 아파트 값을 사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지. 내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좀 조정 상태 됐다가 다시 침체기가 오겠지. 그치,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천천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군요. 한결같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투기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파트를 한 채, 내가 살 실수요 아파트는 한 채는 갖고 있고 별도로 투자용으로 한 채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 포트폴리오는 한 채 아니면 2채 정도는 갖고 있고 이거를 자꾸 사고 팔고 하면서 자산 증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돈이 아니잖아. 그게 팔지 않는 이상. 그걸 판다고 해도 다른 아파트로 가려면 또 그만한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요거 한 채 갖고 있고 다른 거는 갭으로 한두 채 정도 갖고 있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게, 하면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좋겠다. 월급 모아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가 힘드니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100%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게 맞는 말인 건 알겠어. 맞는 말인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뭐 월세, 세금, 대출 것들을 계산해봤을 때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도 이미 무리를 한 상태인데 거기서 또 한 번에 더 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 나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맞는 말인 건 알겠지만 내가 사실상 거기에 빠져들지는 못하겠어. 무리하게 하면은 그런 대출 이자 내는 게 벅찰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산집 전 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버티니까 이렇게 됐다고. 거기 한때인 것 같아. 그것만 버티면 그런 이자나 세금 내는 거를 다 상쇄할 정도로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거는 아파트가 가격이 난 정말 오를 대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리를 해서 2채 뭔가 투자용으로 하나를 더 가진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더 벌까 과연.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대출이나 빚에 대해서 계속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거 이상으로 그거를 커버해줄 만큼의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난 어찌됐건 아파트가 정말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서 내가 무리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 만났던 전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 니나상의 오빠나 이런 사람들,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해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시점이 다르고 지금은 정말 오를 대로 올랐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어. 나도 그건 동의해. 지금처럼 오를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 2016년, 15년 당시에도 강남 아파트값 30평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이 말이 되는 금액이냐 이랬단 말이야. 직장인들이 무슨 수로 10억을 모으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도 비싸다고 했고 20년 전에도
강남의 아파트는 비싸다고 했어.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거기서 아파트를 사냐 이 얘기를 했어. 그건 강남이니까 그런 아니 강남 말고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도 물론 많이 올랐어.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조정기를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천천히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파트를 한 채 더 갖고 있으면서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지. 현금 갖고 있으면 뭐해? 뭐 예금 이자가 얼마나 나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과연 신혼부부 아니면 30대 중반쯤 되는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나 빌라 전세로 들어가서 신혼집을 꾸미는 게 낫다.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늑다리 아파트라도 사는 게 낫다. 뭐 굳이 고른다라고 하면 늑다리 아파트라도 사는 게 낫긴 하겠지. 사서 몽테크를 하자. 몽테크를 하는 게 낫긴 하겠지. 빌라는 어찌됐건 안 오른다는 거는 뭐 몇십 년 동안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내 빌라가 이렇게 안 오를 줄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 집만 해도 30년 전에 4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8천, 9천만 원밖에 1억 8천.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재개발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만큼 보상받는 거지. 재개발이 안 들어갔을 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30년인데 4천만 원 올랐다는 얘기야. 심각하긴 해.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근데 다른 빌라들도 나는 그렇게 다를 것 같지 그치. 않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되도록이면 많이 무리해서라도 아니면 많이 후진 곳이라도 아파트를 들어가야. 나 웃겼던 게 그때 얘기를 했을 거야. 저기 뭐야. 내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상주에서 출퇴근한다고 했잖아. 성남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 완전 언덕길 공장지대 딱 한 있는 성지 아파트라고 있었어. 정말 와 저 아파트 다 쓰러져 가네 그때 하면서. 같이 가면서 어. 그러자 심하네. 너무 그 심하네. 아파트 그 당시에 1억이었거든. 2016년 월세가 500에 30?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법원 경매를 할까 요걸 할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인서울이 낫겠지 하면서 낙찰을 받은 게 1억 1,000만 원에 왕십리 원룸을 낙찰 받았는데 그 당시 1억이었던 그 성지 아파트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더라? 지금 뭐 3억 3억인가 4억인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정확한 금액을.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가 재건축이 된다고 확정이 되면서 그 아파트 값이 그렇게 뛴 거야. 재건축이 왔다 보이는 것 같아. 그치. 보는 눈이 없었지. 진짜. 너무 없었어. 그래서 늑다리 아파트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늑다리 아파트도 너무 잘 봐야 되는 게 뭐 재건축을 생각을 해서 용적률도 따져봐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그런 데는 이미 다 올랐을 거야. 왜냐면 그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치. 다 올랐을 거야. 우리 아는 커플 중에 그 커플이 결혼해서 영통 쪽에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갔잖아. 내가 7년간 아파트 그래프를 봤는데 아파트 값이 요지부동인 거야. 떨어졌었던 것 같아. 아니야.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였어. 그 역세권이야 심지어. 역세권. 초역세권이야. 완전 초역세권이지. 그 분당선, 노란선. 와 여기 아파트 값은 이렇게 안 오르네. 난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그 당시에 여기 영통은 어때? 막 나한테 이랬었잖아. 그 노란선이라서 자기도 출퇴근하기 괜찮을 것 같아. 같은데? 이건 좀 너무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원에 빵 터지면서 갑자기 거기도 조금 많이는 안 올랐어. 그래도 한 4천. 많이 오를 기회를 잘랐지. 수도권의 경기도 쪽에 늑다리 아파트라도 들어가고 출퇴근이 힘들다면 회사 근처에 월세를 월세. 구하는 게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정말 애가 둘이 있거나 셋이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좋고 다른 하나는 정말 돈이 많아. 이 부분은 돈이 많으면 뭐 걱정할 게 뭡니까? 아니야. 돈이 많으면 이 부분은 그걸 들어가야 되지. 뭐. 추첨제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추첨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에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9억 이상 분양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 그치. 9억을 온전히 자기 현금을 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신혼부부 9억을 가진 사람 만나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가? 그럼요. 세금 받겠다는 근데 얘기지.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아서 9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와 어딨어. 연락 주세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좀 주세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9억을 모아? 모르지. 정말 돈이 많다면 그렇게 85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추첨제로 들어가서 당첨이 된다면 로또를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노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